자, 26종 다가 작성 요령을 보셨으면은요, 거기 첫 번째는 이제 파일명을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수험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다시 성명, 요렇게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성명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네,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 벨소리를 제가 안 껐더니 이렇습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파일에서 저장하기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까? 요거는 뜻이 뭐냐면 이미 한번 저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덮어 씌우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이미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공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본이 있고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저장하기에 단축키 보니까 한글에서만 Alt S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Alt S만 쓰는 게 아니라 한글에서도 기존에 쓰던 방식이 있거든요. 기존에 쓰는 방식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거좀 저장하실 때 Ctrl S로 갖다가 많이 저장합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Alt S나 Ctrl S나 똑같은 의미로 갖다가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공통적인 걸로 갖다 저장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거 요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엑셀도 얘로 저장하고요. 한글도 얘로 저장하는 게 낫고요. 파워포인트도 얘로 저장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S. 세이브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콘을 또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자, 아이콘은요. 여러분들 여기에 기본 도구에 보시면 저장 아이콘 보이세요? 네, 요것도 저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컨트롤 S 눌러도 되고 파일에서 아까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저장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해도 돼요?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모든 프로그램 공통을 저장하는 거가 요 아이콘으로 돼 있어요. 색상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콘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한 번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대화 상자가 아마 뜨실 거예요. 근데 한글은요, 꼭 기억하세요. 저장하는 위치가 꼭 지정돼 있어요. 내가 이거를 세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위치를 보세요. 내 PC에 문서로 저장돼 있지 않나요? 네, 항상 이렇게 저장 위치에 와요. 이전에 한 번이라도 저장을 해고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위치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항상 처음이다. 그러면 내 PC에 문서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ITQ는요, 시험 보실 때 시험 보는 걸로 공부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P 문서에서 여러분들 우리 어저께 ITQ라는 폴더 만들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여기에다가 저장하는 시험 문제로 나온대요. 알겠습니까? ITQ 있는지 없는지 봐주세요.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에 새 폴더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셔가지고요, 대문자로 ITQ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ITQ 입력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폴더에다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노란색은 여러분들 폴더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야지만 문서 안에서 ITQ 폴더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금방 만드시는 분들은 픽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있을 거예요. 거기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저께 공유 폴더 만드신 거 기억하세요? ITQ 안에 픽처를 여기다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치를 항상 바꿔 놓으셨으면은요, 여기 아래쪽에 파일 이름이라고 있어요. 얘는 빈문서라고 저장되어져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블럭이 잡히네요. 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음소거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네요. 윤덕영님 제가 음소거 해놨습니다. 자, 여기 파일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 수험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자리래요. ITQ 수험번호는. 그래서 1, 2, 3, 4, 5, 6, 7, 8 다시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저장하실 때 확장자명이 뭘로 저장되냐면 HWP로 저장됩니다.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자명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장자명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엑셀은요, 여러분들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XLS X로 저장됩니다. 요거는 2007 버전부터 이렇게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보면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약어로 PPT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9버전은 PPT로 저장되고요. 여러분들 신버전은 2007 버전 이상부터는 뒤에 X가 붙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장자면 뭐가 뭘로 했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저장 눌러주세요. 자, 저장을 눌러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름이 뜨실 거예요. 제 거 이름이 있잖아요. 꼭 저장하다가 이거 낙서하다가 보면은요. 제 이름이 항상 거꾸로 가 있어요. 주자가 뒤로 가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거 이름 바꿀게요. 왜냐면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1, 2, 3 다시 자기 이름 HWP 해서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여기 한글에서는 좋은 점이 뭐냐면 경로 표시까지 보여줘요.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 안에, 하이 미디어 안에, 도큐멘트스 안에, ITQ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까지 도큐멘트스 앞에까지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세팅하실 때 컴퓨터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도큐멘트스 문서란 뜻이에요. 얘가. 아시겠죠? ITQ에 저장됐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되셨으면은 이제 뭐를 하실 거냐면요. 여러분들 용지 설정을 할 거예요. 뭐를 하신다고요? 용지 설정. 용지 설정은 여러분들 27쪽에 1번에 보시면 용지 설정 방법이 F7이라고 되어져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F7 눌러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데 기본은 설정을 건들지 마세요. 다 기본적으로 얘가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얘가 돼 있으면 보기만 하면 돼. A4인지 세로인지 한쪽인데 잠깐만요. 비밀번호는 하이 1, 2, 3, 4, 5, 6일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조한나님? 제가 커팅, 이것까지 다, 줌 비밀번호요? 줌 비밀번호 위에 제가,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안 따라와서. 002598로 입력을 했는데도 안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잠깐만요. 다른 걸로 하고 계시나봐요. 돼요? 네. 자, 되셨으면 여기 위쪽부터 여러분들 선택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왼쪽 오른쪽이 11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위쪽 머릿말 꼬리말 아래쪽이 뭘로 세팅해줘야 돼요? 10으로 세팅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위쪽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무조건 뭐 눌러요? 탭키 누르시면 위쪽 갔다 아래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머릿말 꼬리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부터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셨으면은요, 여러분들 1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탭키. 아래쪽도 10, 왼쪽도 11, 오른쪽 11, 머릿말 10.
꼬릿말 10. 종착 지역은 여기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꼬릿말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 번호 0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설정이 얘가 뭘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우스 안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엔터 치는 게 빠를까요? 설정 누른 게 빠를까요? 엔터 치는 게 빠릅니다. 엔터. 치셨습니까? 자, 치셨으면 여러분들 거기 문제에서 자반 작성 요령을 좀 보고 하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페이지 구분이라고 있습니까? 맞아요? 네, 페이지 구분에 보시게 되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작성하는 요령이 나와 있어요. 근데 1페이지에는요, 기능평가 1번이라고 해서 스타일하고 1번이 스타일이고 2번이 표 작성하고 차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1페이지에다 해야 되는데요. 용지,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를 쓰다가 보면 글꼴을 바꾸지 않아요? 바꾸다가 보면 글꼴이 바뀌시면 안 된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다 보니까 어때요? 먼저 문제 표시를 해놓고 하는 게 낫대요. 그래서 1번 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문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엔터 치는 거는요.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갖다가 적용을 하실 거예요. 안 보이신가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네, 1번 하시고 엔터 쳤어요. 여기다가 스타일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위에 문단하고 아래 문단하고 서로 다른 문단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띄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전개가 다르다 그러면 두 줄을 띄우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여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타일이고 두 줄 정도 띄울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2번 쓰시고 2번 쓰셨으면 엔터 치시면 여기다가 표 만들 거고 차트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엔터 치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설명을 해드릴 때 쪽 나누기하고 구역 나누기하고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역 나누기는 여러분들 위에 페이지랑 아래 페이지랑 설정을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ITQ 시험은 구역 나누기로 하셔야지만 좀 설정이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쪽 나누기 하시게 되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머리글하고 쪽 번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하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여기서 구역 나누기 하셨다가 실무에서 하실 때 구역 나누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구역 실무에서 쓰실 때는 어때요? 쪽 나누기 할 건지 구역 나누기 할 건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쪽 나누기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실무에서는. 아시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용지 방향을 바꾸거나 이럴 때 구역 나누기를 한다는 얘기지 여기에서는 시험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역 나누기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 거냐면 쪽 탭에 와보세요. 자, 페이지를 나누는 거나 이거는요, 다 어디에서 관리해 주냐면 쪽 탭에서 관리해 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쪽 탭에 보시면 쪽 나누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구역 나누기 보이시나요? 아이콘은 여기에 있고요. 쪽 나누기를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단축키를 외우게 쓰더라고요. 엔터가 뭐예요? 한 줄 내리는 거죠? 근데 앞에다가 뭔가에 단축키를 같이 넣어서 쓰시게 되면은 이게 기능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엔터예요. 맞아요? 자, 구역 나누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단축키가 Alt 그 다음에 Shift 들이대기만 해도 아마 나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엔터래요. 맞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책 쪽에 27쪽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나요? 잊어버리셨으면 여기 참고하라고 제가 책을 갖다가 찝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역 나누기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Alt, Shift, Enter 치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구역 나누기 해주시면은 여기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전체 페이지 커서 있는데 이 슬롯이 이쪽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슬롯이 이 구역이라고 되어져 있는지 보셔야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3번이 있어야 되고요. 3번에 이제 문제를 더 여기다가 밑에다가 내용을 넣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엔터를 또 한 번 치시고 한 줄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위에 문단랑 아래 문단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 넣어놓고 여기다 4번. 점까지 꼭 찍어주셔야 돼요. 우리 구문이니까. 아시겠죠? 국어 시간이에요. 한글은. 엔터 치시고요. 여기다가는 그림을 넣으실 때 아이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엔터를 한 번 더 치는 거는 왜 그래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 넘길 거니까. 구역 나누기 할 거예요. Alt, Shift, Enter. 그래서 여기 확인 꼭 해주세요. 3/3 쪽에 3/3구역인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돼요. 무조건 지우는 거 백스페이스 아시죠? 요거 아이콘 누르시면은 요거 엔터 누르는 것도 지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니터 가지고 승인하시는 분들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볼 테니까요. 1번부터 볼 겁니다. 위로 쭉 올리시면 1번 점 해가지고 나오신 거 보이세요? 네, 여기에다가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실 건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한 번 더 저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 번도 1번, 2번 쓰지도 않고 페이지도 남기지도 않고 쓴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았잖아요. 컨트롤 S 한번 누르면 덮어 씌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저장된 거는 대화상자 안 떠요. 그 위에다 덮어 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 배울 거냐면 스타일 배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쪽 보시냐면 29쪽 보실까요? 여기 ITQ의 스타일은 기본을 익히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스타일의 기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혹시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스타일은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식이 뭘 얘기하냐면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신경은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글자 모양은 여러분들 글꼴 있죠. 글꼴 꾸미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단 모양은요. 우리 정렬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어저께 뭐 왼쪽 정렬이다, 오른쪽 정렬이다, 가운데 정렬이다. 그 다음에 줄간격 있죠. 위에하고 아래하고 차이가 간격을 좀 넣어줘야 된다는 게 줄간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문단 모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글은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엑셀에 들어가면 한 공간에 다 있어요. 근데 한글은 두 개로 나눠져 있대. 기능이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한글을 할 때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막 헷갈렸어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막 찾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계시면서 눈도장 잘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헷갈리지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뭐를 할 거면요. 네. 네네, 컨트롤 S 누르면요. 그러니까 저장은 한 번만 하는 거고, 위치를 저장 한 번 하는 거고, 컨트롤 S를 수시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저장하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컨트롤 S 계속 누르거나, 내가 뭔가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저장 한 번씩 눌러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저장 버튼이 뭐라고요? 컨트롤 S. 컨트롤 계속 누르고 있고 S는 눌렀다 띄고 그 다음에 컨트롤 떼야 돼요. 동시에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먼저 눌러졌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막 S만 찍혀. 왜 그래요? 컨트롤 먼저 누르고 S 눌렀다 띄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 똑같이 컨트롤 S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기 전에 뭐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글씨를 입력을 해놓고 할 거예요. 여기 문단에서는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 개의 글자를 갖다가 입력을 해놓고 서로 다르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타이핑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범위를 잡아서 이제 나중에 꾸며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다 작성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작성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뭐부터 하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범위 잡기는 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공통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나아요? 미리 설정해 놓고 하시는 게 나아요.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근데 얘는요, 시험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작성할까요? 아니죠. 서로 다르게 작성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서 얘네들을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꿔놓고 엔터 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위에 서식에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얘가 그대로 따라와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팅해 놓은 거예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할 건데요. 29쪽의 출력 형태에 보면 1번 점 해가지고 영어 나와 있고요. 디마스크 댄스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이 있죠. 근데 한글하고 영어하고 사이 보면 엔터 쳐진 것처럼 보이죠. 한 줄 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띄운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위에 조건에 보면 문단 모양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팅해줘요. 보세요. 문단 아래 간격 10pt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문단 아래 10pt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엔터를 우리가 치면은 요 사이의 간격 보이세요? 요게 10pt란 뜻이에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입력을 하신다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한글하고 영어하고 다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타이핑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입력한 거를 보시고 하셔도 돼요. 대소문자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고, 저도 오타가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글씨를 써놓고 보시면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얘는 여기에 한글에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요. 국어 사전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언어다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면 빨간 줄로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 입력하셨어요? 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쪽에다가 빈 공간에다 놓으시면 마우스가 누구를 향해요? 글씨를 향해서 나와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줄 단위로 블럭을 잡겠다라는 뜻이라고요. 맞아요. 클릭하면 한 줄이 잡히는 거고요. 드래그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 줄을 갖다가 블럭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한글에만 있는 거예요. 한글은 뭐예요? 문서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글자 단위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I자가 여기 바짝 붙었을 때, 맞아요? 얘가 텍스트 포인트라고 얘기했죠? 요거일 때 대각선으로 요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은 블럭 잡혀요? 안 잡혀요? 많은 사람들이 요거 제가 I자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텍스트 포인트일 때 드래그 하실 때 많이 써요. 많은 사람들이 범위 잡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드래그를 하다가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놓쳤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키보드에 ESC 있어요. 취소 버튼 눌러오면 다시 범위가 해제돼서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보세요. I자일 때 이렇게 맞죠?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요. 마우스를 위치를 갖다 놓고요. 키보드로 이용해가지고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Shift 있어요, 여러분들? Shift하고 누구하고 같이 하냐면 방향키 아세요? 방향키가 여러분들 가운데쯤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에 보시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있는 화살표 모양이 있을 거예요. 얘가 뭐라 그래요? 방향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범위 잡으려고 하는 데 있어요. 여기다 커서 놨어요. 놨어요? 위치를 먼저 선정하고요. 우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내려보세요. 어때요? 요렇게 할 수 있고요. 범위가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빼야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키 말고요. 왼쪽 방향키 눌러봐서 이렇게 빼기도 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좌우는 어때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한 글자씩 블럭을 잡는다는 얘기고요. 위아래는 뭐예요? 줄 단위로 블럭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을까요? 되셨어요? 네, ESC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같이 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키마가 됐네요. 약어로 좀 쓸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에다 커서를 놓고요. 놨어요? 아까 전에 우리 여러 개 글자를 블럭 잡을 때 컨트롤 누르고 Shift 누르고 방향키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 마지막에 끝나는 더합니다 있죠. 여기다 놓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블럭 잡힌 거 보이세요? 자, 요거는 제가 왜 알려드릴 것 같아요? 여러 페이지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이렇게 손 놓쳐요, 안 놓쳐요? 마우스를. 놓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 줄을 한다 그러면 항상 여기쯤에 나와야 여기다 마우스를 둬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 문단하고의 편집하고 있는 길이가 짧으면 천천히 내려가고요. 아시겠어요? 멀리 있으면 후루룩 내려와. 그거의 원리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놓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처음 클릭.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놓고 뭐 하는 거예요?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지 않아요? 요거를 좀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 페이지일 때는 요걸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보이는 데는 드래그가 편하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이는 건 드래그, 보이지 않는 다른 영역 있죠?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그럴 때는 처음에 시작하는 데에 클릭, 아시겠죠? 그 다음에 휠을 갖다가 굴리셔가지고 마지막 위치 찾아놨잖아요.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처음 시작하는 위치에서 여기까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Shift가요 뭐 하는 역할이냐면 연속된이라고 해요.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범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비연속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글자는 안 돼요. 아시겠죠? 셀을 선택하실 때 이제 표에서 여러 셀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범위 있죠. 또는 파일이 떨어져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비연속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용어로는요. 아시겠어요? 걔는 뭐를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누르고 해야 된대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야지만 비연속으로 선택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마우스를 잘 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제가 가면 손이 더 떨리죠? 저희 남편도 어때요? 손가락을 이래 들고 해가지고 드래그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내가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손 들고 하지 말고 힘 빼고 하세요. 마우스는 키포인트가 뭐예요? 힘 빼고 이렇게 스르르 움직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뭐를 포인트냐면요. 여러분들 컨트롤 누르시고 꾹 누르잖아요. 눌렀다 손을 띄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드래그 했다라고 컴퓨터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꼭 누르지 않아야 됩니다. 살짝살짝 이렇게 눌러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비연속이 되는 거지 잘못하시다 보면 뭐가 돼요? 복사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나중에 또 배워요. 한글 우리 편집하는 기능에서 연속이냐 비연속이냐 이거 선택하실 때 맨날 컨트롤 시프트 잘 사용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키포인트니까. 자, 그러면 범위 잡으셨잖아요. 자, 스타일을 들어갈 거예요. 스타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한글하고 영어가 나와 있는데요. 서로 다르게 설정도 하고 싶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화 상자가 나와야지만 뭔가를 세팅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스타일은요. 여기에서는 단축키가 F6인데요. 저는 한 가지로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단축키는 F6인데요. F6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화면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볼게요. F6 눌렀어요. 스타일 대화상자 떠요. 네, ESC 눌러보세요. 제가 대화상자는 ESC 누르면 취소가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다른 거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제가 아까 스타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식 꾸미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메뉴에서 볼게요. 메뉴에 서식 있어요? 없어요? 서식 메뉴 있죠? 서식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스타일을 갖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얘가 스타일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얘하고 여기 맨 앞쪽에 서식 도구에 있는 얘 첫 번째 거에서요. 얘는 똑같은 언어예요. 등록되어져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A하고 줄 있고 플러스 붙은 거 보이세요? 들이대봐요. 뭐라고 떠요? 스타일 추가하기. 맞아요? 얘 눌러도 돼요. 아시겠죠? 또 한번 눌러보세요. 똑같은 대화 상자 이제 보셔야 되니까. 틀리죠?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스타일 대화 상자 이렇게 떴었잖아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ESC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블럭 잡았잖아요. 블럭 위에다 놓으시면 화살표가 기본 포인터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 상태일 때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이거는 오른쪽 버튼은 뭐 하는 거냐면 자주 쓰는 기능들을 숨겨놨다라고 해서 이게 위치에 갖다가 놓으시게 되면 다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오른쪽 버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가기. 네, 바로가기 메뉴.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오른쪽부터 누르게 돼요. 저기 위에 올라가기가 싫어서.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기능을 익히다 보면은 없네 그러면 어때요? 아이콘 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콘 메뉴에는 어디에 들어있었지? 눈도장을 잘 찍어 놓으세요. 위치랑. 그래야지 헤매지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을 하지 않으시니까 다 메뉴 누르고 있어.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갖고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키포인트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이거 다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뺏겨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누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쓰면은 나오냐고요. F6 키를 기억이 안 나. 맞아요? 여기 누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스타일 F6?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F6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서식 눌러가지고 스타일 추가까지는 안 누르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눌러가지고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보이는 거는 클릭이에요. 아시겠죠? 클릭해서 봤더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바탕글이라고 되어 있고 컨트롤 1 있어요. 얘가 누군지 아세요? 얘예요.
얘는 기본 세팅이어서 얘는 수정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삭제도 안 돼요. 얘는. 삭제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문단 정보하고 글자 모양 여기 나오나요? 문단 번호 글머리표가 저장되어져 있는 거가 서식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얘는 되도록이면 내가 회사에서 자주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세팅해 놓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업무에선 시험에서는요. 기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함초록 바탕에 CPT에 맞아요? 그 다음에 검정색에 한글은 원래 검정색으로 세팅되어져 있어요. 기본이. 그리고 줄 간격이 16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정렬로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필요 없으면 얘 지우셔도 돼요. 이제 실무했을 때,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탕글 빼고 나머지 밑에 거 있잖아요. 얘는 지우셔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큰 제목, 작은 제목, 뭐 본문 이렇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플러스 보이세요? 얘는 스타일 아까 전에 우리 얘 누른 거 있어요? 얘를 한 번 거치지 않고 한 방에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얘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 눌러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요거 연필은 뭐예요? 여기 목록에서 수정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서식을 갖다가 어때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콕 찍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넣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선택되어져 있는 거. 얘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 화살표 있어요. 요게 뭐 하는 거냐면 요거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단추를 내가 Alt 2로 누르고 컨트롤 2로 누르고 싶은데 그러면 위치 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 여기 노란 거 있어요? 요거는 스타일을 이거를 저장을 해놨어요. 맞아요? 그러면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적용하고 싶어요. 새로운 문서에다가. 그럴 때 저장된 거 스타일을 불러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목록을 다 수정했어요. 다음에도 이용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장하고 싶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저장하는 거죠. 요게 스타일 저장하는 거, 얘가 스타일 저장된 거를 불러오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고급으로 들어가셔서 더 세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요거 만드는 것만. 아시겠어요? 만들고 쓸 줄 안다라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스타일 추가 누르는 거랑 대화 상자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한 거 쓰시면 돼요.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타일 대화 상자로 들어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스타일 이름은 누구로 쓰래요? 마스크라고 되어져 있나요? 영어로? 네. 이거는 마스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영문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 쓸 때는 한글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얘는 뭐예요? ITQ는 무조건 영문으로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글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스타일 종류는 건들지 마세요. 문단으로 볼 거예요. 문단이 뭐냐면 이거 엔터 기준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엔터가 뭐라고 그래요? 얘가 문단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문단의 끝이다.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단 모양하고 글자 모양 버튼이 있어요. 얘네들 가지고 꾸미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는 2번 문제로 나와 있고요. 얘는 3번 문제의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문단 모양 눌러주시고요. 문단 모양 버튼 누르셨어요. 대화 상자 또 떠요. 자, 여기에서 문단 모양 떴으면은요. 여기 정렬 방식 나오죠? 여백 나오죠? 간격 나오죠? 줄간격? 줄간격 아까 우리 160 있잖아요. 맞아요? 요것만 좀 볼 줄 아시면 돼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 여백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맞으세요? 그러면 왼쪽 여백 안에 있는 왼쪽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써져 있는데 여기 몇 비트래요?
CPT인데요. 여러분들 글자 하나 입력하는데 제가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우잖아요. 한 칸. 한 칸 띄우면은요. 한 칸 띄우기 우리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게 몇 PT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수치적으로. 알아야 되죠. 얘가 5PT예요. 알겠어요? 한글은요. 몇 PT인 줄 아세요? 10PT예요. 한글은 뭐라고요? 작성되는데 10PT라고요. 아시겠어요? 2칸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문하고 숫자하고 맞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OPT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수치적으로 입력할 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시면 수치적으로 입력할 때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CPT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영문은 원래 한 칸 띄우고 써요. 우리 한글은 몇 칸 띄우고 쓴지 아세요? 2칸 띄우고 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가. 왜요? 제가 한글은 몇 칸 띄운다고 했어요? 2칸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돼요? 자릿수 맞춰야 되니까 그래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영문하고 한글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띄워요. 누구 기준으로? 한글 기준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가 화살표 누르시고 10 이렇게 쓰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지우고 쓰는 것보다는. 요거 위아래 화살표는 누르셔도 되는데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가 블럭 잡히거든요. 그 상태에서 10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문단이 문단 아래라고 있어요. 문단. 맞아요? 문단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 엔터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범위 잡은 거 있어요? 문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영어 끝에, 한글 끝에 이렇게 있어요. 2개가 잡힌 거 맞아요? 이 문단에? 그러면 이 문단에 요 사이에 있어요? 공간? 요 공간을 띄우겠다는 뜻이가 되는 거예요. 0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단 위래요? 문단 아래래요? 네, 문단 위는 여기. 읽겠어요? 문단 아래는 지금 엔터에 있는 아래쪽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문단 아래 몇 PT요? 10PT. 우리가 엔터 치잖아요. 그러면 한 줄 띄운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이 단위가 10PT라고 보면 돼. 엔터 치는 단위가 몇 PT? 10PT. 아시겠죠?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문단 모양은 끝났어요. 2번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3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자, 글자 모양에 여기 언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언어가 여기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각각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대표면 공통적으로 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 보면은요. 한글하고 영문하고 우리 다르게 지금 지정해놨거든요. 요거에 각각 다르게 글꼴을 지정하고 싶대요.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 맞아요? 그래서 글꼴을 한글은 굴림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좀 야매로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 공통적인 거가 뭐예요? 한글하고 영문하고 지금 봤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자관하고 장평이 똑같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 공통 요소를 좀 찾아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공통 요소 찾았어요? 여러분들 장평하고 자관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 언어를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한글일 때 바꿔줘야 되고요. 영문일 때 요거를 바꿔줘야 된대요. 그러면 공통적인 거가 누구예요? 장평하고 자관이잖아요. 자, 장평이 뭐냐면 요거 글자 하나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백. 우리 평수라고 하잖아요. 집에서도. 그 차지하는 여백이 기본이 뭐예요? 100이에요. 지금 현재 보는 게 100이고요. 자간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 하지 않고 미세하게 약간의 여백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0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장평하고 자간은 이게 한 페이지에 너무 썼으면 좋겠는데 이 몇 개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글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수하고 자간을 줄여주면 한 줄로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한대요. 저 이거 가지고 많이 건드려서 쓰긴 해요. 내리기는 싫어. 한 줄에만 표시하고 싶어. 그러면 자강 장평 가지고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때? ITQ가 실무에서 쓰는 거가 토탈 들어가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쓰는 거를 저는 권장해드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장평이 몇 개예요? 105니까 조금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밑에 미리 보기 보시면 돼요. 얘가. 그 다음에 자간은 어때요? 마이너스 5니까 어때요? 자간이 더 이렇게 바짝 이렇게 붙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 먼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해주면 돼? 한글 해주면 얘는 안 바뀌어요. 대표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꼴만 바꿔주는 거 같으면 되겠습니까? 자,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누구로 바꾸래요? 한글은? 굴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셔갖고 글자만 이렇게 써봐요. 한글로. 언제 찾아요? 글자 썼어요? 그러면 굴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굴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한글에서 굴림하고 장평 자간 다 됐죠. 그 다음에 영문 바꿀게요. 영문 바꾸면 여기 글꼴을 더블 클릭해서 영문은 뭘로 바꾸래요? 도둑. 도자만 이렇게 써봐요. 도둑 나와요? 그쵸? 클릭. 여기 더블 클릭 하셔갖고 해야 돼요. 아니면 싹 지우고 써야지 돼요. 아시겠죠? 다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29쪽에 3번. 글자 모양에. 한글은 굴림으로 하고 영문은 도둠으로 하라고. 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문단 번호하고 글머리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목록에. 그래야지 등록이 되거든요. 뭐 눌러줘요?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만든다 그러면 추가라고 뜰 거고요. 만들어진 거를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 설정으로 뜰 거예요. 아시겠어요? 추가 누르세요. 그러면 얘는 항상 요 바탕글 밑에 바로 뜨더라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블록 잡았잖아요. 왜 블록 잡았어요? 만들면서 여기다 적용시키려고요. 그러면 요거 선택돼 있죠? 뭐 눌러주면 돼요? 설정. ESC 누르시면 제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왠지 틀린 것 같아. 그럴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블럭을 다시 잡고요. 다시 해야 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아까 스타일에서 기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단축키 아까 잠깐 읽어봤는데 수정도 하지 말아라, 지우지도 말아라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바탕글이었잖아요. 바탕글이 누구예요? 우리 기본 세팅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단축키가 혹시 뭔지 알까요? 컨트롤 1입니다. 컨트롤 1. 범위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1 누르면 이게 지우는 거예요. 스타일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서식 도구에서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거가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죠. 클릭하시면 여기 마스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ESC 눌러서 범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몇 쪽을 보실 거냐면 새로운 문서에다가 만들어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4쪽을 봐주세요. 34쪽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라고 문서 탭에 있죠. 새 탭이라고 떠요? 네, 요거 딱 클릭하시면은 여기 빈 문서 1 이렇게 뜰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용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TQ는 뭐라고 그랬어요? F7키 눌러가지고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F7에서 왼쪽하고 어디하고요? 오른쪽은 11로 갖다가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맞아요?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있어요? 얘가 몇 PT로 하라 그랬어요? 10PT로 하라는 거 얘기 기억나실까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F7 누르셔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위쪽부터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세요. 위쪽 10 탭키 누르고 아래쪽 10 왼쪽 오른쪽은 11로 해주시고 머릿말 꼬릿말은 1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이실까? 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설정 눌러주세요. 자, 설정 눌러주셨으면은요, 저장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안 한 거죠? 컨트롤 S 누르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여기 위치를 항상 보세요. 내 문서에 ITQ인지 아니신 분들은요, 문서다 그러면 여기 ITQ 폴더 만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없으신 분들은요, ITQ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위에 뜨는지 확인 꼭 하고 해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여기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챕터 2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H2 한 칸 띄시고요. 우리 스타일을 연습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세요. 파일 이름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페이지 번호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34쪽에서 어디에요? 35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하이픈 여러분들 이거 돼요. 요렇게 파일 이름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써주시면 좋겠죠. 나중에 파일 이름 보고 아하 이거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파일 이름도요 굉장히 길게 쓸 수 있어요. 256자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파일 이름이 너무 길어도 안 좋지만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파일 이름을 보고 아 어떤 문서 작성한 거네 라고 연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에 CH2 스타일 34쪽에 35쪽 있죠? 요거 연습할 거 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 1, 2, 3, 4 안 할 거예요. 왜요? 스타일만 연습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문제 유형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 1번 이렇게 쓰시고요. 여러분들 엔터는 밑에다가 왜 쳐놓는지 아시죠? 왜냐면 우리가 문제 유형 6번까지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엔터가 없었어요 밑에. 그러면은 커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커서가 안 들어가요. 왜요? 문단 기호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단 기호를 이렇게 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왜 안 들어가지 모르잖아. 왜 띄워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로 하는 거예요? 문단 번호를 항상 켜놓고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왜 엔터 쳤어요? 다른 거 기능 또 쓰니까 미리서 엔터 쳐놓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타이핑 좀 하실까요? 3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영문하고 띄어쓰기 돼 있죠? 띄어쓰기는 돼 있는데 안 되어져 있게끔 입력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요거 하시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에 다 하셨으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요거는 하시면 안 돼요. 스타일. 여기 글자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요거 글자에 대해서만 블럭을 잡아 주실까요? 블럭을 잡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스타일을 만들면서 적용시키려고 블럭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얘는 지금 문단이 여러 개잖아요. 얘 하나, 두 개. 맞아요? 여러
문단이기 때문에 블럭을 잡는 거고요. 한 문단일 때는 안 잡아요. 커서만 놓으면 돼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엔터 표시가 2개이기 때문에 블럭 잡는 거예요. 한 줄은 잡는다고요? 안 잡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F6 키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스타일 만들 거예요. 맞아요? 플러스 스타일 추가하기 누르시고요. 여러분들 34쪽에 조건에 보면 스타일 이름이 웨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웨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에 모양을 갖다가 고치라고 되어 있어요. 2번에. 문단 모양 들어오시고요. 여기에서는 첫 줄 들여쓰기라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문단에 여기를 띄우고 씁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영문은 한 줄 띄우는 거지만 우리 한글은 원래 2칸 띄우고 나와요. 왜냐하면 자릿수가 한글은 2칸 차지하고 영문은 1칸 차지한다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영문하고 한타고 같이 있으면 같이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첫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있어요. 들여쓰기는 안쪽에 들여쓴다는 얘기고요. 내어쓰기는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갖고 한 줄씩 쓴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여쓰기, 내어쓰기 얘는요. 여기다 클릭하면 여기에 텍스트 상자 보이시죠? 이걸로 갖다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들여쓰기 옵션 클릭해 주시고 CPT 자동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단 아래쪽에 이번에는 CPT는 너무 커서 OPT 반토막으로 줄였네요. OPT로 해달라고 되어져 있어요. 들여쓰기에 CPT, OPT 되셨을까요? 설정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고 3번에 보면 글자 모양이에요. 맞아요? 제가 야매로 그랬죠. 대표일 때는 한글 영문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CPT는 되어져 있으니까 안 건드려도 되잖아요. 얘는 안 건들고 얘가 지금 작은 장평이 바뀌는 거 맞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갖다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대표일 때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 글꼴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평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얘는 뭐로 해달래요? 105로 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자가는 -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요거 공통적인 것부터 먼저 하시고 언어에서 한글 눌러서요. 여기 글꼴을 블럭 잡으시고 글꼴을 한글은 뭘로 해달래요? 도둠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도둠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설정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언어만 자꾸 바꿔서 써주시게 되면 바로바로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글 영문으로는 굴림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굴림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누가 더 편한지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대표해서 얘를 갖다가 안 해주시면은요 할 때마다 얘를 또 세팅해줘야 돼요. 되셨을까요? 근데 책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 있죠. 제가 영진닷컴에 이기적인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저자가 한글로 하고 얘 글꼴하고 장평 바꾸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ITQ는요,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지시사항대로 하면서 내 맘대로 해줘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이. 이해되셨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야매라고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아시겠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야매라는 얘기예요. 자,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추가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웨더가 유형 1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선택이 됐죠? 그냥 뭐만 눌러주시면 됩니까?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SC 누르셔서 범위 해제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되셨을까요?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썼는데 여기에 앞에 시작하는 거라고 여기 뒤에 끝나는 글자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 확인하라고 하냐면은요, 확인하지 않으시면은 여기 앞에 글자만 보시면 돼요. 요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왜 보라고 얘기할까요?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글자가 안 맞다라고 하시게 되면은요, 오타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띄어쓰기를 안 했다든지 빼먹었다든지 이거 문법에 어긋나게 쓰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출력 형태랑 똑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가 빨간 줄 그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 실무에서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은 문단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검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이거 오타 났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써놓고 나서 오타 검진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검토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매뉴얼이 바뀌어가지고요. 도구에 있었나. 여기 도구 메뉴에 있네요. 도구 메뉴에 오시게 되면 여기 맞춤법 검사라고 있을까요? 있어요? 요거 딱 눌러주시면 맞춤법은 여러분들 여기 단축키 보이세요? F8이라고 있는 거. 나중에는 다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첫 줄에다 커서를 놓고요. F8 누르면 줄 단위로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져 있는 거를 검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커서를 어디다 놨어요? 여기다 놓으면은 제가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커서가 여기 위에서부터 하면 여기다가 항상 놓고 시작해야 돼요. 한글은 무슨 위주로 돌아가요? 커서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어디다 놨는지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F8키 눌러서 보세요. 시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지금 틀렸대요. 맞아요? 빨간 줄 있는 거 제 거 기준으로 볼 거예요. 빨간 줄 있는 거 얘가 틀렸는데 문제를 보시면 이니셜로 많이 쓰다 보니까 얘가 단어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지나감이라고 하시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음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얘 검색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나감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만 건너가겠다는 얘기예요. 블럭 잡은 거. 그래서 얘는 계속 지나감 누르면 얘가 또 나오네요. 빨간 줄로. 맞아요? 얘는 뭐예요? 얘도 당연히 등록돼 있지 않았죠. 맞습니까? 이니셜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나가. 이렇게 해서 문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타가 없다라고 하면 문법이 다 검사했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다 했다고. 맞아요? 검사 끝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꼭 문법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때요? 실수하기 많고요. 우리 핸드폰이 또 스마트폰이니까 철자법을 틀리게 쓰고 뭐 이응 뭐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되셨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2번 해볼까요? 2번도 블럭 잡으시고요. F6키 누르시고 플러스 스타일 추가 있죠. 플러스 아래쪽에 버튼 눌러주시고 스타일 이름은 문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으로 해달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로봇 되어져 있으시면 여러분들 문단 모양에 가셔가지고요. 가셔서 문단 여백이 여러분들 10으로 되어 있네요. 왼쪽에. 그러면 왼쪽에 10 쓰시고 문단 아래에 10bt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왼쪽하고 문단 아래에 여백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가셔서 장평하고 자간을 미리서 세팅해 놓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평하고 자간 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언어를 한글로 선택하시고 글꼴을 궁서로 그 다음에 또 언어를 영문으로 바꾸고 글꼴을 뭘로요? 도둠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요거까지 하셨으면은요,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누르셔서 설정 누르시면은 여기에 저장되는 거 보이시죠? 지정되는 거. 자, 그리고 10분 쉬었다가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문제 유형부터 3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